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요일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동을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AI 강국의 원년으로 삼고 전문 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크고 춘제를 맞아 감염자가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있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5cm, 그 밖에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대구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휴일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의 전령 복수초가 무려 한 달이나 일찍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1월 개화는 관측일에 5번 있었는데 올해는 역대 3번째로 빨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얀 눈을 뚫고 황금빛의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행운과 장수를 의미하는 이름을 지닌 야생화, 복수초입니다.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 눈과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봄의 전령사로 불립니다. 보통 2월 12일을 전후에 선을 보이던 서울 홍릉숲의 복수초. 그런데 올해는 무려 한 달이나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간의 기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수초가 시기를 착각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도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어서 남부뿐 아니라 중부에서도 봄꽃이 일찍 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수초가 1월 한겨울에 꽃을 피운 건 199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모두 5번째. 올해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월 개화가 관측되었으며 지금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월에 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겨울철 기온 때문에 복수초의 개화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겨울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봄꽃들이 서둘러 개화하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원도 겨울 축제장의 수질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평창 송어축제와 홍천 꽁꽁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등 축제장 4곳의 수질을 조사했더니 병원성 대장균과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용존 산소량 등은 하천 생활환경 기준으로 매우 좋음 등급, 총이는 매우 좋음에서 약간 좋음 등급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겨울축제장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아 안전한 축제를 위해 개막을 1주에서 3주 정도 연기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홍천강 꽁꽁축제는 26일까지, 평창 송어축제는 한 달간, 인제 빙어축제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화천 산천어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립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호주에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잿더미로 변한 지역에 폭우가 예보돼서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부터 멜버른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산불 피해 지역인 뉴사우스 웨일즈에도 큰 비가 내려 잇따라 불길이 잡히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려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we're quite optimistic that come Sunday, Monday, instead of this shower and storm activity which can be hit and miss, we'll see wider areas of the state receiving much useful rainfall. 뉴사우스 웨일스 동북부 등 일부 지역에 최고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무들이 잿더미로 변한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집중호우로 홍수나 집안 붕괴 등 새로운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리 근처에선 오염수에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불에 탄 나무와 돌의 잔해 등이 빗물에 쓸려 유입되면서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Sadly, it's oxygen depleted water, and the fish are really doing it tough here. They're stressing like mad. 호주 당국은 댐 주변에 오염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지난 12일 폭발한 필리핀 탈화산 활동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탈화산의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등 분출물이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피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시 귀가해 귀중품 등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화산 지진이 이어지면서 화산 주변에서 균열이 발생한 데다 위험한 수준의 폭발 위협이 남아있다고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조성한 빙벽의 배관에서 냉각제가 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은 원전 건물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공한 동토차수벽 배관에서 냉각제 노출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배관 한 군데에 냉각제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 15일에서 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2호기와 3호기 인근의 배관 2인 부분 3군데에서 냉각제가 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업무 보고에서 올 한 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혁신 성장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 부처 첫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 되는 건 DNA, 즉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필두로 혁신 성장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우선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통해 올해 인재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초, 중 등 AI 소프트웨어 시범학교 150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이 결국 인재인데 심각한 국내 AI 인력 부족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AI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본격 착수하고 3천억 원 규모의 AI 전용 펀드도 조성합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효과를 키우기 위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확대 등으로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 투자에 대해선 새 공제를 해주는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4조 원을 돌파한 만큼 바이오 헬스 등 혁신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더불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등 과학계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종이처럼 구겨지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의 난제였던 트랜지스터용 유연 소재를 개발한 건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폴리이미드 소재의 국산화 가능성도 한 차원 높일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폴더블 폰의 생명은 접는 구간이 얼마나 열과 화학 반응에 잘 견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무기물 소재가 반도체 소재로 쓰이고 있지만 화면을 자유자재로 구부리려면 유연한 소재가 적합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접는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절연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연성과 유연성, 내열성, 3박자를 동시에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유연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종이처럼 구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절연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트랜지스터의 정기적 성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상온에서 한 번 용액을 코팅하는 공정으로 절연 방막을 만들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 단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절연 소재는 현재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최근 인쇄 공정 기반의 유연전자 소재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무역 분쟁에서 이제 나타난 것과 같이 기능성 폴리미드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큰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정성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화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도통신은 현지 당국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31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69살 남성이 지난 15일 오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41명이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으며 그중 5명은 중태이며 12명은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한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우한 폐렴과 관련해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우한 폐렴 3번째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우한에 다녀온 69살 싱가포르 남성이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싱가포르 보건부가 어제 저녁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해당 남성이 추가 조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예방 차원에서 격리 조치했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이 남성의 증상이 우한 폐렴과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우한 폐렴의 진원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목한 특정 수산물 시장을 다녀온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해당 환자가 우한 다른 시장 방문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걸렸을 수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가 우한 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춘제가 다가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와 의료계가 협력해 환자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0살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 분류와 진단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는 설 연휴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귀국한 뒤 10살 이내에 37.5도 이상의 고열과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면 보건당국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병원 바이러스학 연구소가 중국 우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진단법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소장은 새 진단법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이러스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유전체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규모가 크고 장비가 잘 갖추어진 임상검사실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에 개발된 진단법은 세계보건기구와 협조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팀의 환자의 샘플에 적용할 수 있는 분자를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A형 간염과 독감,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에는 야생동물이나 폐렴 증상 환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기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여행 전에는 해외 감염병 나우 누리집을 참조해 여행지의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 접종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기초 화장품으로 스킨이나 로션 말고도 수분 크림 많이들 쓰시죠. 이 촉촉함을 더하기 위해 쓰는 제품인데요. 그런데 저마다 보습력이 다르고 가격도 7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수분 크림은 이제 필수 기초 화장품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수분 화장품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스킨 로션만 바르면은 뭔가 잘 때 좀 자고 일어났을 때 좀 건조하다고 많이 느껴서 겨울에는 이제 많이 건조해서 얼굴이 땡기니까 찾게 되는 것 같고 보습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번 발랐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촉촉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즉 보습력이 핵심 성능인 수분크림.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제품 10가지를 분석했는데 바른 뒤 30분이 지났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4시간이 지나자 피부 수분 함유량 차가 커졌습니다. 보습력을 3단계로 나눴을 때 더 페이스샵과 미샤, 비오템, 아이오팩, 히엘까지 5개 상표의 제품은 매우 우수로 평가됐고 마몽드와 빌리프, CMP 제품은 우수, 닥터자르트와 이니스프리는 별 1개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보습력 시험은 팔 안쪽 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화장품을 바르기 전과 바른 후에 대해서 그 피부 수분 측정기라는 그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촉촉한 정도인 수분감은 모두 보통 이상이었는데 비오템 제품이 제일 크고 닥터자르트가 가장 낮았습니다. 끈적임이 제일 적다고 평가된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일 심한 건 미샤였습니다. 가격은 10ml로 환산했을 때 가장 싼 건 이니스프리였고 미샤와 마몽드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비오템이 제일 비쌌습니다. 최대 7.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는 실험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땅에 씨앗을 심어 재배하는 딸기 품종인 시베리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이 2004년부터 딸기를 자가 수정한 뒤 교배해 개발한 시베리는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게 장점으로 1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딸기 줄기를 심어 번식하는 기존 영양 번식법은 묘를 기르는 데 많은 면적과 노력이 들고 병원균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인 따가이따이 지역의 탈화산이 분화해서 큰 피해를 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또 최근 백두산 폭발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 백두산이 화제가 되면서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